OKTV의 이재성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크레 사육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정말 입문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크레 사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어디서 왔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에서 살고 있는 종인데요. 뉴칼레도니아는 호주 옆 섬나라이고, 크레스티드 게코는 부치류 도마뱀 중에 한 종류입니다. 눈꺼풀이 없어서 속눈썹 도마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크레스티드 게코를 줄여서 통상적으로 크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 온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육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사이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3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습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추천드리는데요. 습도 유지와 아이들의 수분 섭취를 위해 사육장 벽면 2면 정도의 분무를 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 번, 겨울에는 히터나 보일러를 틀기 때문에 많이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겨울철에는 2번 분무해드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를 유지한다고 벽면에 자주 분무를 해주게 되면은 습해지면은 아이들이 배변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탈수가 올 수 있으므로 벽에 분무를 해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보다는 가습기를 틀어서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먹이인데요. 크레스티드 게코가 어떤 먹이를 먹으면서 살까요? 바로 대표적인 슈퍼푸드와 귀뚜라미가 있는데요. 먼저 귀뚜라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 급여시 베이비의 기준으로 베이비의 머리 크기의 2분의 1, 반 정도 되는 크기의 귀뚜라미를 2마리 정도 급여하는 걸 추천드리고, 성체는 성체 기준의 머리 크기의 반 혹은 4분의 3 정도 되는 귀뚜라미를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급여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개체마다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값처럼 베이비는 2마리, 성체는 4마리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사람도 그런 날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밥이 잘 들어가는 날, 그렇게 양을 딱 정하지 마시고 베이비 기준으로 2마리 먹는 날도 있고 3마리 먹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체는 4마리 먹는 날도 있고 5마리 먹는 날도 있고 6마리 먹는 날도 있고 1마리에서 2마리 정도는 더 급여하셔도 됩니다. 딱 숫자를 정해놓고 주시는 것보다는 개체 컨디션에 맞게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반대로 성체 기준으로 4마리에서 5마리를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도 몸이 안 좋거나 뭐 잘 안 먹히는 날이 있으니까 3마리나 2마리 정도 급여를 하셔도 이 친구들이 생활하고 성장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딱 정해서 주지 마시고 개체의 컨디션에 맞게 급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잘 먹는다고 적정량의 뭐 2배, 3배 막 이렇게 주시면은 과식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집사님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를 급여를 하실 때는 꼭 칼슘제를 더스팅을 해서 급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더스팅이 뭐냐? 귀뚜라미에 칼슘제를 묻히는 거를 더스팅이라고 합니다. 귀뚜라미 주실 때는 더스팅하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은 슈퍼푸드 급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슈퍼푸드는 베이비 기준은 개체의 몸무게의 10분의 1만큼 급여하는 걸 추천드리고, 성체는 20분의 1만큼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체보다는 베이비 때 조금 더 묽게 줍니다. 성체는 케찹 농도로 준다고 하면 베이비는 한 요플레 정도? 조금 더 묽게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되직하게 되면은 먹기도 힘들고, 너무 되직하면은 목에 걸려서 인펙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의 경우는 성체보다 묽게 요플레 정도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먹이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을 급여하고 있는데요. 저는 월 수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뭐 화목토 뭐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 일주일에 3번, 많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사육장 세팅법과 적정 사육장 사이즈입니다. 요즘 너무 이쁜 사육장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설명드리기 쉽게 대중적인 적재형 사육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재형 소자, 이 소자 사육장은요 베이비 때부터 7g에서 크게는 10g까지 사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이 중자 사이즈의 사육장은 10g에서부터 25g 사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사육장이 크면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데 개체에 비해 사육장이 너무 크게 되면은 아이들이 예민해질 수도 있고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한 사육장 사이즈에서 사육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짜 사육장인데요. 대짜 사육장에서는 25g 때부터 성체까지 수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육장 세팅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바닥재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코코피트, 바크, 키친타월, 요즘에는 두랩에서 나오는 이 어메이징 패드고요. 협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돈내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청소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인펙션의 위험 때문에 저는 키친타월이나 이 크레스티드 게코 전용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넣어야 할 것은 또 백업바가 있는데요. 백업바는 대표적인 크레스티드 게코의 구조물인데 기본적으로 크레스티드 게코가 바닥에 있는 것보다 장애물,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업바 하나 정도는 꼭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조식물을 넣어주시는 것은 또 크레스티드 게코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나뭇잎 밑에 꼬리를 말고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엽기도 하고 크레에게 안식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인조식물 하나 정도는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신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은신처도 정말 사육장만큼 사육장보다 더 다양하게 많이 이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인조 계란판을 쓰셔도 되고 그냥 진짜 계란판을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베이비들 은신처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면은 되게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홈을 파놔서 그래서 탈피를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신처를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은신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만의 안식처가 되고 안식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외부로부터 노출을 막아주기 때문에 크레스티드 게코가 은신처 안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신처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런 인조 계란판도 많이 쓰시는데요. 인조 계란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위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분무를 하다 보면은 물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크레가 배변을 하게 되면은 물이 오염이 되겠죠. 그 상태로 크레스티드 게코가 만약에 이 물을 먹는다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정말 많은 이쁜 은신처가 많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사셔서 즐거운 크레상아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